자, 균일한 자기장에서 전하가 이동했을 때 이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은 우리가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QV 외적 B, QV B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곱하기라는 표시는 우리가 외적이라는 의미죠. 크로스 벡터가 될 겁니다. 오른손을 뒀을 때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감아지는 방향으로 이 엄지손가락 방향이 그 힘이 될 겁니다. 혹은 앙페르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방향이 이 중지손가락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검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그 힘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이 법칙에 의해서 전하가 움직일 때 그 자기장에서는 힘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 크기와 방향을 전하의 크기, 그리고 속도, 그리고 자기장의 크기와 사인 세타로 이렇게 크기까지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에 전하에서의 자기장 내의 힘의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91년 기사, 96년 그리고 00년 산업기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웨버/per 제곱미터의 자석 밀도에 수직으로 놓인 10cm의 도선에 10A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속도입니다. 속도는 우리가 시간분의 이동 거리가 되겠죠. dt분의 dl이 될 겁니다. 이게 속도의 개념이죠. 그러면 여기서 q를 l 대신에 q를 넣고요. l을 뒤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dt분의 dq는 우리가 이게 전류가 되겠죠. 그리고 l은 뒤로 빠지고요. 그러면 다르게 수식을 나타내보면 a 전류로 표현되면 그 길이의 크로스 벡터가 b가 될 겁니다. 요 자석 밀도는 크로스 벡터이기 때문에 곱해주면서 사인 세타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류는 10A가 될 거고요. 길이는 10cm 0.1이 될 거고요. 10 곱하기 그리고 0.1이 될 거고 곱하기 B는 1이죠. 1이고 사인 세타는 수직이기 때문에 사인 90도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90도는 1이 될 거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힘의 방향과 크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력은 이렇게 전하가 이동하는 위치에서 오른 나사 법칙 혹은 또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통해서 그 힘의 크기를 힘의 방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크기는 QVB 사인 세타 혹은 전류로 표현한다면 IL B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전하를 우리가 이 균일한 자기장에 뿌리게 되면 이 전하가 자연스럽게 원운동하게 돼요. 그래서 왜 전하가 원운동할까를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원운동할 때는 발생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원의 중심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요. 또 원의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 또 원의 바깥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 구심력과 원심력이 같아질 때 이런 원을 이루는데요. 자, 여기서 이 안쪽으로 구심력과 같은 효과를 내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장이 있죠. 앞에서 본 것처럼 전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장과 전하 사이에 특정 속도를 가지고 움직일 때 힘이 발생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힘을 우리가 오른 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류의 방향이고요. 전류가 이동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전류에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 나사 법칙을 하게 되면 이 안쪽을 가리킬 겁니다. 모든 구간에서 안쪽을 가리킬 거고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이용하더라도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면 이 힘은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가운데로 향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운동을 하는 전하에서 이 가운데 방향으로 전류가 가운데 방향으로 힘이 모인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힘이 구심력이 될 겁니다. 이 힘은 우리 앞에서 했죠. 전하와 그 속도와 그리고 자기장의 외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 크기와 그리고 원심력의 크기 MRV 제곱이라고 우리 물리 시간에 배웠죠. 요 두 개의 힘은 서로 같다라는 게 전하를 균일한 자기장 속에 뒀을 때 발생되는 원운동의 힘이 될 겁니다. 자, 요 수식을 가지고 우리가
R을 좀 도출할 수 있겠죠. R은 QV를 두고요. QV가 우변으로 오게 되면 분모로 오게 될 거고, 그리고 V와 V는 약분돼서 분자에 남을 거고요. M은 그대로 분자에 남으니까 R은 QB분의 MV라는 수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 주기도 구할 수 있는데요. 주기라는 거는 원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원의 둘레의 길이 2πr, 요게 r이 되겠죠. 그럼 2π qb분의 mv가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속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v를 나눠주면 v끼리 약분되고 2πm per qb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주기를 구했으니까 이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가 되겠죠. 그래서 주파수까지 도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속도입니다. 오메가 각속도는 2πf입니다. 그래서 2π를 곱해주면요, 2π와 2π는 약분되고 n분의 qv가 각속도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전하가 받는 힘에서 반지름과 주기와 주파수와 각속도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89 기사, 83 산업 기사입니다. Vm/s 속도를 가진 전자가 B의 평등 자기에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한다. 그렇죠. 전하가 평등 자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직각입니다. 전하의 방향과 자기의 방향이 직각이죠. 직각으로 들어가면 원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원운동의 주기를 구하면 2πm per qb가 되겠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전하의 움직임, 곧 전류가 되겠죠.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장이 펼쳐져 있는 상황에서 전류와 자기장에 의해서 어떠한 힘을 받느냐, 그 전류에 받는 힘을 방향과 크기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력이에요. 직선 도체가 있고 전선이 되겠죠. 전선이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자기장은 어떻게 발생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전하가 V만큼의 속도로 이동할 때 그 균일한 자기장과의 관계에서 크로스 벡터를 통해서 힘을 도출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방식으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력을 구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앞에서 잠깐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속도 자체를 dt분의 dl,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나타내고 q를 l과 위치를 바꿔줘서 dt분의 dq가 전류가 되겠죠. 그럼 남는 건 l이 될 거고요. 이 il 크로스 b로 전하에서 전류의 단위로 변경시켜주고 단 그 전류의 이동에 해당되는 거리를 방향과 크기로 나타내준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선 전류니까 전류는 i가 되겠죠. 그리고 직선은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i와 l, 그리고 주변에 균일한 자기장까지 크로스 벡터를 취해주면 ibl sin 세타가 그 힘의 크기가 될 거고요. 직선 전류는 이렇게 fb는 ibl 크로스 벡터, b의 크로스 벡터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힘을 미소, 아주 작은 크기로 나눠주게 되면 곧 거리도 dl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력의 그 거리를 미소 단위로 조각조각 내주면 결국 우리가 이 직선이 아닌 임의의 도선에서도 각각의 흐르는 자기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각 지점마다의 자기력을 도출할 수 있고요. 그 자기력을 다 적분시켜주면 결국은 임의의 도선에서의 자기력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100 기사고요. 8713 산업기사입니다. 자개 안에 놓여있는 전류 회로에 작용하는 힘 F에 대해 옳은 식은, F는 IDL이죠. IDL이고 이 IDL을 적분하게 되면 전체 길이에 해당되는 전류와 길이의 합이 될 거고요. 또 거기에 크로스 벡터를 해주게 되면 자기장과의 크로스 벡터를 해주게 되면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앞에서는 하나의 도체, 직선에서의 흐르는 전류의 힘인데 이번에는 그 직선의 전류가 두 개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한쪽에서 생기는 자기장에 의해서 다른 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자,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감아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자기장이 발생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 자기장이 이 I1에 해당되는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이 될 거고요. 이 자기장에 의해서 I2에도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 꽃표가 들어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기장이 발생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원을 이루었을 때 이 점에서 이 I2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두면 이게 하나의 반지름이 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선 전류, 무한장 긴 직선 전류에서 발생되는 한 점, 한 지점,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개의 크기는 2πR분의 I1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여기서 요 지점에 해당되는 자속 밀도는 B는 μH라는 것도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H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게 되면 자기장의 크기는 이 점의 자기장이 되겠죠. 이 점의 자기장의 크기는 μ의 2πR분의 I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힘이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 자기력이 될 겁니다. F는 자기력의 크기는 전류와 길이와 그 다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장의 크기를 곱해서 그 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방향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90도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사인은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남는 거를 계산해주면 μ의 2πr의 I1, I2의 L이 될 겁니다. L은 무한장 길기 때문에 우리 단위 길이로 정의하도록 할게요. 단위 길이는 1이죠. 그래서 L도 생략해주고요. 남는 거는 요 값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주면 평행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R분의 2의 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뉴턴 퍼 메타가 도출되게 될 겁니다. 자, 요 크기는 이렇게 나오고요. 방향을 좀 생각해 보면 방향은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고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FBI에서 전류가 들어가고요.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 검지 방향은 안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될 거고요. 이쪽은 나오게 되겠죠. 이쪽이 들어가면 이쪽은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될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전류는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 될 겁니다. 그럼 힘의 방향은 안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도체의 방향이 안쪽으로 힘을 받게 된다. 서로 힘의 방향이 같죠. 이걸 이제 우리가 흡입력이라 그럽니다. 아, 평행 도체 사이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힘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흡입력이 발생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첫 번째 방향입니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이 서로 다르게 된다면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방향이 FBI에서 B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I는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 왼쪽 검지손가락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겠죠. 그러면 서로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반발력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흡입력과 반발력, 전류의 방향이 서로 같게 되면 흡입력,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될 경우에는 반발력이 생긴다.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크기와 방향성을 알 수가 있고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2, 99, 03, 19 기사입니다. 그리고 19 산업기사 문제예요. 자,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이라고 물었습니다. 요식을 그대로 써오면 되겠죠. 자, 요 F는 평행한 두 도선 간의 전자력은 R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답은 R에 반비례한다. 자, 이렇게 나타내주면 됩니다. 코일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에 따라서 힘은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먼저 자기장은 이렇게 흘러요. 발생됩니다. 이 자기장이 발생된 상황에서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수평이다 라고 한다면 이 자기장과 전류는 우리가 크로스 벡터죠. 그래서 사인 값이 각 사이에 적용돼야 됩니다. 이 서로 평행한 상태는 사인 값은 0도가 되겠죠. 사인 세타의 0은 이거는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윗부분도 힘이 0이 될 거고요. 또 사인의 180도도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서로 수평이죠. 그러면 또 이쪽도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각 코일에서 위쪽과 아래쪽 부분은 서로 힘이 상쇄가 돼서 제로가 됩니다. 항상 사각 코일이 회전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하나의 이런 가운데 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운데 이 축에서 회전한다고 회전문이라고 생각해 봐도 이 위쪽과 아래쪽은 항상 0이 된다.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과 또 왼쪽 부분의 힘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좀 보게 되면요. 이 부분을 F2라고 합니다. 힘을 F2라고 하고 이 왼쪽 부분을 F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전류가 아래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은 길입니다. 길이가 같은 상태고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에서 전류의 방향이 서로 형성돼서 이쪽은 밖으로 나오는 쪽으로 힘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F4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과 그리고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서로 힘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쪽은 나오고요. 이쪽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서로 형성됨으로써 서로 상쇄가 될 거예요. 힘이. 그래서 전체 힘은 0이 된다. 전류의 크기와 그 길이는 같고 방향은 반대니까 그 힘은 0으로 도출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이 들어가고 나가는 걸 이쪽에서 눈으로 바라본다고 하면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이쪽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힘의 방향에 따라서 도출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가운데 센터를 두고 이렇게 회전을 통해서 토크를 계산할 수 있어요. 토크는 이제 회전력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런 회전축이 있고 여기에 긴 문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 축에서 회전력은 얼마만큼 센 힘으로 미느냐가 그 회전력의 크기를 좌우할 거고 또 여기서 이쪽으로 미는 힘과 또 여기서 여기에 미는 힘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회전력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와 힘의 크로스 벡터로 토크는 나타내집니다. 자, 이걸 안 상태에서 자, 여기가 회전한다, 사각 코일이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면 가운데 축을 두고 회전합니다. 가운데 축이면 반쪽은 이 가로가 B라면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F2에서 봤을 때 2분의 B만큼의 길이에서 요 R이 2분의 B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축에서 2분의 B만큼에서 F2만큼 힘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F2 2분의 B로 쓸 수 있고요. F4도 마찬가지죠. 2분의 B만큼의 거리에서 이 가운데 축을 기점으로 F4만큼 힘이 발생되게 될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F4 2분의 2B가 될 거고요. 두 개를 더하면 F2는 IA에서 자기장의 크기를 곱한 값이 될 거고요. 그럼 F4도 마찬가지로 IA에서 자기장의 B를 곱해서 2분의 B가 될 겁니다. 두 개를 더하면 정리해주면 I의 AB, 곧 면적이 되겠죠. AB, A와 B의 이 면적이 될 거고 그리고 크로스 벡터인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각 코일에서 발생되는 회전력은 IAB 사인 세타가 될 거다. 자, 요 수식이 도출되게 될 겁니다. 자, 문제입니다. 89, 96 산업기사가 될 거예요. 길이 L1, L2 직사각형 코일의 자속 밀도 B인 평등 자개 내에 코일면의 법선이 자개의 방향과 세타 각으로 놓여 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I암페어면 코일의 회전력은 AB 사인 세타죠. 그래서 여기에 L1, L2를 대신 넣어주면 L1, L2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류 I를 곱해주고 B를 곱해주면 답은 B, I, L1, L2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전기 기능사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장 내에 도선 내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나타내는 법칙은 우리 계속 했죠. 플레밍의 왼손의 법칙이 되겠죠. 다음 중 전동기 원리에 적용되는 법칙은 이라고 했어요. 전동기는 모터가 되겠죠. 모터는 전류의 크기와 그 다음 발생되는 자기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회전력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될 겁니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엄지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FBI죠. 엄지손가락은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도체 A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오는 것을 물었습니다.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자기력선이 이렇게 형성될 거고요.
자기장의 방향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꽃표 표시는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자기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면 그 힘은 엄지손가락인 아래쪽 방향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가 되겠죠. 도체가 자기장에서 받는 힘의 관계 중 틀린 것은 힘 F는 전류 그리고 거리의 크로스 벡터, 크로스 B가 되겠죠. 그래서 크기로 나타내 주게 되면 I의 L의 B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자기력손 밀도, 자기장이 되겠죠. B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길이에도 비례합니다. 전류에도 비례하고요. 각도에도 90도까지 범위에서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고요. 공기 중에서 자속 밀도 2웨버 퍼 제곱미터인 평등 자기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길이 0.5m인 도처에 8A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 전자력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자, F는 우리가 I 전류와 L 그리고 B의 사인 세타로 그 크기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 2는 B가 되겠죠. 그리고 길이는 0.5가 될 거고요. 전류는 8이 될 겁니다. 사인 30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각각 계산해 주면 답은 4N이 될 겁니다. 평행한 두 도체의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흘렀을 때 두 도체에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되는가? 전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방향이 서로 같죠. 그리고 자기장이 균일하게 형성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을 쓰게 되면 힘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쪽에서는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됨으로써 곧 흡입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다르면 반발력이 발생되죠. 공기 중에서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개의 평행 도선에 각각 10A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도선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5cm 간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향은 서로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평행한 두 도체에 발생되는 힘의 크기는 F는 R에 2I1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I1, I2를 각각 10A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5cm 간격이기 때문에 여기는 0.05를 넣어주게 되면 계산해주면 답은 1번이 나오게 됩니다. 무한히 긴 도체를 진공 중에서 1m 간격을 놓고 전류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무한히 긴 도체를 1m 간격을 두고요. 전류를 흘렸을 때 길이 1m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힘을 생기게 하는 전류를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힘이라고 하면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은 이렇게 도출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I1과 I2는 서로 전류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I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R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힘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돼서 10의 마이너스 7승은 약분이 되고 그리고 2와 2도 약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1이 남겠죠.